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11번째 시간인데요. 유교 성리학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삼강오륜의 사상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이 삼강오륜 사상을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 이렇게 옛 선현들이 지켰던 삼강오륜의 규칙을 약간은 좀 참고를 하여 현대에 맞추어서 적용한다면 사회가 안녕을 좀 유지하고 질서 유지가 되고 어떤 체계가 잡히는 큰 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오늘 삼강오륜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기준점이고요. 5가지 지켜야 되는 일륜이 오륜인데요. 사자수학 책에 정확히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부위자강, 아버지 부, 사물 위, 아들자, 별이강. 여기에서 이 위자가 할위, 될위, 사물 위자인데 여기서는 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부, 될위, 아들자, 별이강. 아버지가 아들의 별이가 된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별이강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별이라는 말은 줄입니다. 어떤 줄이냐면 어떤 어망이나 새 그물을 보시면 그 그물을 잡아당기는 줄이 있지요. 자, 어망을 풀을 때 느슨하게 하는 그 줄, 이게 풀을 때는 느슨하게 하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것들을 다 잡으면 잡아당기는 줄이 있죠. 그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줄을 어떻게 잘 잡아다니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그물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된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잘 이끌어 가면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많아서 남자가 기준이 되고 아버지가 기준이 되고 아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두 번째 군이신강, 임금군 될위 신하신 별이강. 임금군 될위 신하신 별이강입니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똑같이 임금이 앞에서 잘 줄처럼 끌고 가게 되면 신하들이 거기를 잘 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의 부강, 그러면 남편부 되다 될위 아내부 별이강. 자, 남편이 잘 하게 되면 아내들이 또 뭐가 해요? 잘 따라갈 거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삼강입니다. 마지막 시위 삼강이니라. 이시 말할 위 석삼 별이강, 이것을 삼강이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와 임금과 남편이 기준이 되어 잘 끌어간다면 자식과 신하와 부인은 그 뒤를 잘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육아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논리에 주목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즉, 위에서 자라게 되면 아래가 자라게 되고, 여기를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람의 신분답게 부부, 이게 그 부부, 군군, 자자, 신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일을 한다면 사회가 다 바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임금이, 남편이 모범이 되어준다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선배가 잘하면, 사장이 잘하면
윗사람들이 잘 끌어간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사회 질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또 윤리를 지켜야만 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회가 되느냐, 그 기준을 어렸을 때 배우는 사자수학에서 정확히 5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부자유친, 부자유친, 아버지부 아들자 이슬류 친할친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다. 군신유의, 임금군 신하신 이슬류 오를의, 임금군 신하신 이슬류 오를의,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한다. 자, 남편부 아내부 있을류 다를별, 남편부 아내부 있을류 다를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장 어릴류 있을류 차례서, 어른장 어릴류 있을류 차례서, 어른과 아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붕우유신, 법붕 버두 있을류 신하신, 법붕 버두 있을류 신하신, 붕우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시위오륜, 시위오륜. 이것이 이를 위 다서도 일륜, 이것을 오륜이라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버지와 자식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간에는 분별함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게끔 규칙과 예의를 지킨다면 나라의 각자의 역할에서 굴러가 사회가 잘 편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큰 5가지의 인륜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걸 다 성리학에서 배우는 걸 해석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의 위계 질서인 거죠. 앞에서 끌어주어서 잘 따라간다면 다시 구체적인 생활 윤리에서 아버지와 자식한테는 친함, 아주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끈끈한 예의,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친분, 이게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어떤 큰 폐해가 있지 않고 유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임금과 신하에는 뭘로 뭉쳐야 돼요? 의리로 뭉쳐야죠.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사리사욕이 아닌 의로서 해야 된다고 믿고, 부부간에는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해야 되는 거에 분별함이 있으면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 때에, 분별함이 있을 때에 가정이 편안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는 여기서 형제간의 우애관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회생활에서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의 서열을 서로의 역할에 순번을 정해준다면 서로 하극상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봤고, 친구 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친구 간의 믿음이 깨진다면 그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이런 큰 윤리를 지킨다면 사회는 안정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을 행할 수 있으며 예의가 있는 사회라고 기틀을 잡고 있는 한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삼강우를 열심히 외우기만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혹 제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리타분하게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가 바르게 되려면 스스로 서로들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는 규칙은 어른과 아이도 구분이 있어야 되며,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임금과 신하 사이라고 하니 이거는 뭐 요즘 신분사에서 평등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사장과 그다음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갑과 을이 아닌 의로서 정의로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엄청난 일을 하고 죽이고 되는 이런 살인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만큼 친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킨다면 효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오륜에 들어있는 이 많은 좋은 단어와 그 다음에 기틀을 잡아야 되는 구조를 좀 보신다면 삼강오륜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가 참 행복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낼 때 참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도의 입장에서 사자수학을 지도할 때 보면, 부모가 행복하게 하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면 부모가 행복할 때 언제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때 그때 참 행복해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으로, 형제 우애에 대한 이야기가 사자수학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2번 정도, 3-4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한번 우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저랑 같이 사자수학 배워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자, 형, 유, 과실이면 화기이간하며 제유과오이면 이성이훈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첫 구절부터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사자수학은 4자씩 이루어진 한자 구절인데요. 2자씩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형유과실이면, 맏형 있을류 허물과 이를실. 여기서는 진할과가 아니라 허물과, 이를실이 아니라 과실실자입니다. 그래서 2개가 다시 단어인데요. 허물과 허물실이 돼서 잘못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점, 나쁘게 어떤 것을 잘하지 못한 점. 그래서 형이 있다, 뭐가 과실이 있으면, 형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기이간하며 라고 했습니다. 화답할 화, 화할 화, 평화로울 화, 기운기, 써이, 간할 간. 간하다는 말은 동생이 형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간자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과실이 있으면 화기이간이라고 했죠. 화한 기운으로 화내지 않고 간언을 합니다. 형,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좋은 기운으로 막 화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잘못한 점을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동생이 간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도를 합니다. 2번째, 제유과오면, 이제는 반대로 제유과오입니다. 아우제 있을유 허물과 그릇될 오. 아우제 있을유 허물과 그릇될 오. 아우에게 이제 과오가 있습니다. 과오,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성이훈이라. 화할 이, 소리성 써이, 가르칠 훈. 화할 이, 아주 행복한, 아까 화할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화한 목소리로 훈계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입장이, 동생이 있으니까 형이 동생을 타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자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형에게 과실이 있으면 동생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좋은 의도로, 화한 기운으로 조언을 해줘야 되고, 그걸 간한다고 표현을 했고, 아우에게 과오가 있으면 형도 똑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윽박지르지 않는 소리로 훈계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나는 거기에 질세라 더 큰 소리로 답을 하게 되죠. 상대방이 나에게 온화한 말로 물어본다면 나도 온화한 말로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자, 형이 잘못이 있으면 동생은 화한 기운으로 형에게 말을 하고, 동생이 또 잘못이 있으면 형도 이렇게 화한 목소리로 간언을 하고 조언을 한다면 누가 다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서로 잘못하고 미운 점이 보이면 소리 지르지 말고 화한 기운, 온화한 목소리, 이것이 오늘의 형제 우애하는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형무의복이면 제필헌지하고 재무음식하면 형필여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존재감에서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십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형무의복이면 형, 맏형, 없을무, 오드, 옷복입니다. 형이 의복이 없으면 제필헌지하고 아우제 반드시 필 드릴헌 어조사지, 아우제 반드시 필 드릴헌 어조사지입니다. 아우는 반드시, 어조사지자는 위에 걸 다 봤습니다. 특히 의복을 봤겠죠? 의복을 드려라. 아우는 반드시 의복을 드려라.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자, 형이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물질을 네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드려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형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아우에게 먼저 가르치고요. 두 번째, 재무음식하면 아우제 없을무 마시름 먹을 식자입니다. 아우제 없을무 마시름 먹을 식. 아우가 음식이 없으면, 아우가 먹을 것이 없으면 형은 어떻게 하냐? 형필여진이라. 형은 반드시 이 위에 음식을 좀 줘라 라고 했죠. 자, 아우는 형한테 드리고 형은 아우한테 준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동생이 의복이 없을 수 있고, 아우가 동생이 의복이 없을 수 있고 형이 음식이 없을 수 있죠. 이거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형제 간에서 남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주면서 지내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자소학의 책의 예절에서는 제일 먼저 충과 효, 특히 효를 강조하는데 효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있지만 효도라는 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돈을 받고 물질적으로 받아서도 좋으시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런 거 받지 않아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둘이 참 잘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는 자녀를 1명, 2명 낳지 않고 10명, 7명, 8명이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쭉쭉쭉 낳아서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싸움을 하죠. 여러분도 형제가 많은 집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싸움이 아주 잦아지게 되고, 그 싸움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며, 넉넉하지 않으니 저렇게 싸우는 것이지 하고 내 탓이요 라고 부모가 또 자책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니들이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서로 부족함을 느끼면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서로 자기는 깨끗하고 상대방 동생이나 형은 나쁘다고, 내가 더 이쁨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담을 살짝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친구인가? 사회에서 나와 경쟁자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정답은 형제간입니다. 형제 자매간이 최고의 나의 인생의 경쟁자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지 않고 경쟁을 하는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남보다 더 심하게 경쟁을 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잘못한 점을 부모에게 일러바쳐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먹으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편애하게 되면 우애간에 서로 형제간에 엄청나게 우애 있게 살기는 힘들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이 교육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부모가 얼마나 형제간을, 자매간을, 이렇게 남매간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또 돼버리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태도를 일관성 있게 잘 해야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하고 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부모가 잘하면 자녀는 그렇게 잘 어떻게 해요? 거울처럼 자라게 되는 것 마련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자, 효도라는 것도 부모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형제 자매가 싸우지 않는 모습에 일반적으로 서로 잘못하면 이렇게 화한 기운으로 목소리로 하며 없는 것, 옷과 음식은 나눠 먹어라 라고 사자수하게 가르쳤습니다. 형제간의 우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형제간의 우애를 한다는 건 부모가 참 마음이 편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참 편해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서로 험담하지 말고 좋은 목소리로 지내면서 간언도 하고 훈계도 하라 했으며 없는 것, 음식과 의복 서로 없으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리 지곡이라도 필분 이식하고 일루 지으라도 필분 이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기제포하면 금수지순이라 형제지정은 우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일립지곡이라도 한일 나달립 어조사지 곡식곡 한일 나달립 어조사지 곡식곡 하나에 한 톨에 곡식이라도 한 알의 곡식이라도 우리 흔히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걸 이제 그렇게 쓴 거죠. 한 알의 곡식이라도 필분이식하고 반드시 필 나눌 뿐 써이 먹을씩 반드시 필 나눌 뿐 써이 먹을씩 반드시 나누어서 먹어라 해서 반드시 나누어서 먹어야 하고 자 형제간에 많든 적든 나누어서 먹어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일루지으라도 한일 실루인데 여기서는 헌옷 남루와 루로 하겠습니다. 한일 헌옷 루 어조사지 오듯 한 벌에 남루한 아주 좋은 옷 아니에요. 헌옷이에요. 그런 헌옷이 있을지라도 이게 그 헌옷 하나가 있을지라도 필분이은이라 반드시 나누어서 입어라. 반드시 나누어서 입어라. 이제 비유법이죠.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래서 많든 적든 간에 특히 적을수록 나누어서 먹고 나누어서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나누어 주어도 별로 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냥 주는데요.
나도 없는데 상대방을 줘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지요. 이럴 때일수록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죠. 이렇게 형제간에 어려울 때란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 먹고 나눠 입어라 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은 사형제입니다. 제가 맏이 딸이고요. 딸, 아들 이렇게 해서 사형제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인지 우리가 일부러 그러진 않지만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위에 딸 둘, 아래로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누나들이 동생들을 참 잘 이끌었고요. 고맙게도 동생들이 제 의견을 잘 따라주고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고 있어서 부유하게 살진 않고 서로 다 부자는 아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십시일반 모아서 형제간에 도와주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아주 똑같이 나누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봉양하고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흐뭇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저희도 또 그런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을 보는데요.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주는 게 진짜이지요. 내가 부유하고 가져가고 있을 때 정말 많아 남아 돌아서 그때 줄 때는 서로가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래서 어려울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부유하게 남아 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쌀이 하나밖에 없고요. 헌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면 서로를 애틋한 마음으로 아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저희 가정사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특히 가정에서부터 내 형제간의 우애부터 이렇게 하고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여담을 하면 다 우리 사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사형제가 우애하는 것은 부모님이 갖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요. 남 식구들이 들어와서 우애하기가 쉽지 않은 거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아시지요? 자, 이것도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서 같이 협조하고 상대방의 가족에도 잘 해준다면 다시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게 쉽게 약간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감사하게도 예쁜 사람들이 다 저희들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상대방 가정, 배우자 가정도 좀 생각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면 그게 조금 더 우애가 되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살아보니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배려하다 보면 고마운 마음을 서로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형제 간의 우애를 또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형기제포하면 맏형, 굶주릴기 아우제 배부를 포. 맏형, 굶주릴기 아우제 배부를 포입니다. 형이 굶주리면 형은 굶주리고 아우가 배부른 상태가 되었다면 자, 형이 굶주린 상태, 아우는 배부른 상태입니다. 금수지순이라 날아다니는 새금, 기어다니는 짐승수, 어조사지, 이룰 숫자입니다. 자, 어디에 다다르다, 이루어지다 그런 상태가 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금수 같은 상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형은 굶주리고 아우는 배부르면 완전히 흥부와 놀부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서로 나누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면 같이 못 살고 잘 살면 좀 같이 서로 나누어 비등하게 평균적으로 살면 좋으련만 형은 굶주리고 아우는 배부른 상태면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혼쭐을 내는 것이죠. 세 번째 볼까요? 형제지정은 맏형, 아우제, 어조사지, 뜻장입니다. 맏형, 형제의 우정이라는 것, 형제의 정이라는 것,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의 이인이라, 우의 이인이라. 자, 여기서는 버두가 아니라 형제우로 보는 게 좋겠죠. 형제우, 사랑의 어조사이, 어조사이라고 이미 어조사이로 보셔야죠. 이는 뭐뭐뿐이다, 뭐뭐 따릅니다. 형제의 정, 형제의 사랑은 우의 뿐이다, 우의 뿐이다 딱 단정을 합니다. 형제 간에는 뭐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건조한, 몸이 건조한 인생에 그런 색채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애라는 것 뿐이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애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말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런 예절을 다 통달해서 똑같이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애라는 것,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것 처음 내가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줘야지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고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이 내가 주면 너도 똑같이 줄 거야가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 원리를 믿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형제간의 우애가 조금씩 살아나고 회복되고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사자수학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수학 14번째 시간인데요. 부부가 남녀가 그 다음 또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자로 딱 추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사자수학 성리학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부부와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리하는 구절을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자, 부의모자하고 형우 제공하며 애친 형은 양지 양능이라. 자, 부의모자하고 형우 제공하며 애친 형은 양지 양능이라. 또는 남녀 유별하고 부부 유은이라. 부도 강직하고 부덕 유순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자로 축약을 해놨는데요. 천천히 한 구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의모자, 우리가 엄부자모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의모자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부 오르르 어머니모 사랑자, 아버지부 오르르 어머니모 사랑자. 자,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성리학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움다면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제자리를 해준다면 나라가 바르게 쓰고 기강이 있으며 잘 다스려질 거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가 그렇진 않지만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시고 규칙 없으시고 이런 거 말고 아버지가 의로우시면 어머니는 되도록이면 사납지 않고 자애로운 어머니라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갖는다면 자식의 교육도 잘 되고 가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규칙을 정해놓는 윤리를 정해놓는 거죠. 두 번째 보실까요? 형우 제공입니다. 맏형 버두 사랑우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우제 공손할공, 맏형 사랑우 아우제 공손할 공입니다. 형제에서 기본은 우애인데요. 형은 동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동생은 형을 형 대접하는 공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가 잘 된다는 거죠. 동생이 형에게 대들고
서열을 지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다 가지려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형이 그걸 허용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형은 동생을 항상 아랫사람이니까 더 한번 봐주고 우애 있게 더 사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형제 간의 우애가 된다는 표현을, 형제는 우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아우는 형을 공손하게 공경할 줄 알면 형제 간의 우애는 된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애친경형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어버이친, 그 다음 공경할 경 형형입니다. 자, 사랑의 어버이친, 어버이에게는 사랑함을, 어버이를 사랑해야 되고, 공경할 경 형형입니다. 형은 공경해야 되는 것. 자, 부모님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내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를 뭐라고 하냐? 양지양능이다.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온 구절인데, 양지. 내가 배우지 않아도 천성적으로 아는 지식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양능. 실천하는 이 능력, 실천 능자인데요. 내가 배우지 않고 누구한테 이렇게 배움을 교육받지 않아도 기본의 행동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말을 배우지 않아도 알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양지양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위에, 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형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은 양지양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의롭고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아는 건 당연한 기본의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으로 넘어올 텐데 한번 보실까요? 남녀 유별하고 사내남 계집녀 있을류 다를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 다름이 있다. 이 말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아, 이게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 준다면 서로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서로의 것의 영역에 너무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에 구분을 좀 지어주고, 두 번째, 부부유은이라. 남편부, 아내부, 있을류, 은혜은은 여기서 사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극에서 보시면 나를 은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은 다 사랑하느냐, 요즘 현대를 말하는 사랑인데요. 부부간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입니다. 자, 부부는 서로 모르는 남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사는데 부모보다,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생명을 끔찍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버리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가 깔려야 됩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부부간에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다. 부부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부도 강직하고. 그럼 이 부부가 됐다면 부도 강직하고, 남편부 길도 도덕도 도리도, 남편부 도리도 굳셀깡 고들집. 자, 남편의 도는, 남편이 지켜야 될 도덕 기본 윤리는 뭐냐? 강직이다. 굳세고 정직해야 된다. 자, 남편이 부부간에 있어서 제일 지켜야 되는 건 굳세다. 아주 힘세고 유약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책이다 보니까 분명히 남존여비 사상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보통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굳센 면과 정직한 면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보시면 부덕 유순입니다. 아내부 덕덕 부드러울류 순할순. 아내부 덕덕 부드러울류 순할순. 아내의 덕은 될 수 있으면 부드럽고 순해야 된다. 약간 좀 부부에서 부인이 좀 순한 역할을 맡는다면 이렇게 가정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짓죠. 이것이 반대로 된 집안들도 있고, 요즘 현대에는 남편이 살림을 하고 부인이 돈을 버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자기에 맞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줘야만이 가정이 이끌어지고 사회가 이끌어진다는 기본 개념이 깔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 관점에서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아 이렇게 보지 말고 서로의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해줘야만 집안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구절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간에 또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역할로 어떤 이미지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사회가 안녕이 되고 안정이 되고 다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규정하는 사자수학 구절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수학 15번째 시간인데요. 흔히 우리가 삼종지도라고 들어본 단어가 이렇게 사자수학에 나오게 되는데요. 삼종지도라고도 하고 삼종지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 말들은 여자가 3명의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조선시대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요. 지금 현대에는 정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옛 선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거부감 없이 그냥 옛 글을 보듯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종지도, 삼종지덕이라는 것과 남자가 여자가 이런 것들은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여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예의범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준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자, 제가 종부, 적인 종부, 부사 종자, 시위 삼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제가 종부, 적인 종부, 부사 종자, 시위 삼종. 잘 보셨나요? 보시면 3명의 남자를 따르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릅니다. 누가? 주어는 여자입니다. 옛날에 성리학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명론입니다. 정명론이라는 것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일을 열심히 해준다면 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인데요. 그렇다 보면 그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되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수학 안에도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아들이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되는 일, 형제간에 해야 되는 일, 어른이 해야 되는 일, 여러 가지 스승이 해야 되는 일,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각자가 해야 되는 그런 명분론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담에 흔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한다든지 여자가 어떤 사회생활에 나오는 것을 자제하고 막고 못하게 했는데 그런 구절 중에 또 하나이겠습니다. 그때의 정치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논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 없이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종부라고 했습니다. 있을제 집가 따를 종 아버지부. 있을제 집가 따를 종 아버지부입니다. 시집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여자가 행동거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적인 종부라고 해서 맞을 적, 사람인, 따를 종, 남편분들 여기서는 시집갈 적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적, 사람인, 따를 종, 그 다음 지아비 부, 남편 부자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다른 사회생활, 남편을 따라왔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따라왔을 때에는 다 전적으로 남편 말에 복종을 한다 해서 이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그 시집 가서 그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적인 종부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좀 했을 때 가정이 어떤 지도자가 있고 또 거기서 이끄는 사람이 많은 여타의 다른 말이 있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순탄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까지 지금 현재 살아온 여잔데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저는 첫째 딸로 정말 아버지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철저하게 잘 지켰던 것 같고, 두 번째, 시집을 와서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남편을 따르다기보다는 남편이 저를 따르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옛날에는 여자의 발언권이 많이 적은데 저보다는 저희 엄마를 좀 보시면 철저하게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저희를 지금까지 잘 예쁘게 키워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남편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 정말 여기까지밖에 안 살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딸도 아니고 아들의 말을 따라야 이 여자가 어떤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삼정지도로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의 말을 따른데 이 세 가지를 삼종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덕이다. 여성분들이 듣기엔 상당히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고 아 옛날엔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권력과 여자의 지위와 여자의 역할이 커졌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윗사람과 어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발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순응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끌어가야 그 사회와 조직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따르면서 또는 어떤 것을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종지도의 원문을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유사덕 신원섭판 여유사의 덕용 언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유사덕 신원섭판 여유사의 덕용 언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자가 해야 되는 것, 남자가 해야 되는 것, 뭔가를 좀 성품을 이런 건 좀 지켰으면 하는 발음이 바로 남유사덕 신원사판 여유사의 덕용 언공이라고 했는데, 먼저 남유사덕, 남자에겐 네 가지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몸신, 말씀언, 글서, 판단할 판. 몸신, 말씀언, 글서, 판단할 판. 이거는 옛날 당나라 때 인원을 관리를 채용할 때 꼭 판단했던 네 가지고요. 현재에도 면접을 본다거나 사람을 조금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정도는 보죠. 첫 번째, 어떻게 좀 몸가짐을 하고 계시는지 보죠. 요즘은 이거를 겉모양이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키는 큰지, 늘씬한지 뭐 이런 외모를 좀 보는 걸로 하는데, 이 몸가짐이라는 표현 자체가 외모를 더해서 그 사람의 그 평상시에 평판?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사람의 몸가짐이 어떻게 정직한지, 행동 거지는 바르게 하는지, 인사는 잘 하는지, 예의 바른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보겠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보면 첫인상 보고 그 사람 하는 행동,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겉모습의 몸가짐을 보고, 두 번째 말씀은 하면 그 사람의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얼굴은 예쁜 여잔데 입을 여는 순간 너무 말이 천박하고 욕을 하고 좀 쌍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은 정말 천박하게 생겼어요.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좀 누추하다, 너무 사람이 안 돼 보였다는데 말을 하는데 너무 교양 있고 정말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잘하고 호응도 잘해주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의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던데,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성품을 좌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서자는 그 사람의 이제 어떤
학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어느까지 뭐 수료를 했는지, 대학은 나왔는지 이런 거 판단을 좀 보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이 글서가 이제 옛날에도 과거 시험 볼 때 붓글씨를 쓴다든지 책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학력 정도 보시면 좋겠고, 판단력은 이걸 총틀어서 사람이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는지, 올바른 판단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있는 건지,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이렇게 이력서도 보면서 말도 시켜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리 있게 답을 하는지를 보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에는 총체적으로 신원서판의 판단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대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사회생활도 하고 과거 시험에 응시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유, 사예. 여자한테는 네 가지의 예가 있어야 돼. 예라는 말은 길일 예, 칭찬받을 예자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덕용, 언공이라고 해서 덕덕, 얼굴용, 말씀원, 장인공, 기술자 공자예요. 솜씨라고 보시면 돼요. 덕, 용, 언, 공. 덕은 덕스럽다니까 여자가 좀 싸납지 않고 온순하면서 덕 있게 생겼다는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 같은데 어떤 것이 덕 있게 생겼나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가 힘든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 있죠? 참 저 사람 포근해 보인다. 참 까칠해 보인다. 아우 저 사람 매서워 보인다. 눈매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 아까 이 용모하고 비슷한데 될 수 있으면 여자는 약간 좀 온순한 덕이 있는 성품이면 엄마 같은 모습이 좀 편안하고 좋겠지요. 두 번째 여자가 용인데 얼굴 용자 이왕이면 여자는 외모를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외모가 예쁘면 좋기 때문에 이 용모라는 것은 아주 매끈하게 좀 깔끔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여자가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줄까? 그러면 100%다 예쁘다고 한다면서요. 예쁘다, 섹시하다, 뭐 곱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다 예쁘다가 주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소개팅 받을 때 그 남자 뭐 하냐, 어디 사냐, 어떤 직업이냐, 돈은 잘 버냐, 잘생겨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묻는데 남자들은 딱 한마디로 물어본다면서요. 예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용모가 그래서 여기도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 원자를 보시면 똑같이 여기도 언자. 정말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처음에 젊었을 때는 외모나 뭐 이런 겉모습에 보이는 거에 끌리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언어, 따뜻한 언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나를 생각하는 언어를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여자도 말투가 고분고분하고 예쁜 여자가 좋지요. 그 다음 공자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긴 솜씨예요, 솜씨. 뭐 옛날에는 옷도 만들어 있고 집에서 당연히 뭐 실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도 꾸며야 되고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자가 솜씨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음식 솜씨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술자가 있는 어떤 할 줄 아는 게 많은 여자. 저 아무것도 못해요. 공주 같은 여자 말고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걸 갖춰야 되고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주안점 두고 해야 된다라고 사자수학 어린 그 10살 남짓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하는 부분이 남자는 여자는 이런 걸 하면 좋아라고 하지만 또 이거의 범위를 다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은 좀 평등, 중성적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남자는 이래야 돼, 뭐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교육하고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옛날에 남자가 이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여자들은 이런 걸 좀 원했었구나. 그래서 여자가 이랬으면 더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종 지도라는 걸 배우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랑 한번 해석하시고 그냥 사자수학에 이런 것들을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안 좋은 풍습은 좀 걷어내시고 지금 현대로 잘 조합을 해서 좋은 점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설정 누르시고 저랑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